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강공원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숨진 채 발견이 된 손정민 씨의 발인이 지난 5월 5일에 있었습니다. 유족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고 계속해서 뉴스도 찾아보시고 또 주장도 하고 계시고 제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걸 편승해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또 이것 때문에 좀 무언가 논란과 잡음들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손정민 씨 관련된 보도들 분석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네. 그간에 먼저 그리고 잘못된 보도들 아니면 가짜 뉴스들이 꽤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좀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언론에서 나왔던 보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이 한강에서 휴대폰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언론이 계속 이제 단독 보도임을 달고 고인의 친구 휴대폰을 찾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빨간색 아이폰이 들려져 있는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송고를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핸드폰 버전이 옛날 버전이에요. 그 나이 또래이라면 최신 버전 쓰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관련해서 뭐 휴대폰을 찾았다라는 단독 보도가 쏟아진 이후에 계속해서 그 보도를 또 모방하는 그러니까 베끼는 보도들이 쭉 이어졌었고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있다가 또 다른 단독으로 그 휴대폰이 친구 게 아니다라는 확인된 보도가 나오면서 또 그 보도가 다시 또 이른바 이제 베끼 보도가 또 쭉 나오면서 단독으로 시작했다가 단독으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발견했다도 단독으로 붙고 네. 그 다음에는 단독으로 붙었는데 아니다. 그 휴대폰은 친구의 휴대폰이 아니다라는 걸 단독으로 붙여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보도가 완전히 널뛰기를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언론의 보도로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이 가짜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퍼졌던 그런 가짜 뉴스들이요. 그러니까 뭐 고인의 친구 부친이 뭐 고위 경찰 간부라거나 뭐 의대 병원 교수라거나 이 등등 이제 집안 배경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형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다. 또 서로 간에 이제 돌려서 이제 보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얹기도 하잖아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올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커뮤니티발 기사 같은 거.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언론사라 그러면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양심이 많은 언론인들도 계시긴 하지만 동시에도 클릭 싸움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오히려 클릭 싸움을 더 먼저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네. 원래 핸드폰 나왔으면 친구 핸드폰으로 주족된 핸드폰이 그러니까 주족된다는 뭐 무슨 좀 약간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목을 달았어야 됐는데 제목조차도 추정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붙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는 그렇게 추정이라고는 붙이지만 제목에는 또 안 붙이는 경우도 많았고. 굉장히 좀 그 혼란스러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언론 보도 널뛰기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휴대폰이 설령 발견이 된다 한들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이 휴대폰이 그 친구분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다리고 썼을 수가 있지 않는가 언론이 뭐 굳이 그냥 발견 뭐 생중계식으로 그냥 단편적인 정보만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추정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게 언론의 입장인데 그 의혹을 재생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한강 실종 대학생, 그러니까 사망한 이 고인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굉장히 조회수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높으니까요. 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뭐 굉장히 좀 그 기사를 쓸 때마다 이제 높은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특별히. 네, 그 장소가 예. 그 CCTV에 있는 그 지하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3일에 한 번 갔다 왔다 하는 지하도예요. 그래서 저 어쨌든 이거 굉장히 조회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가슴도 아파하시고 또 이 사건에 대해 의문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언론에서는 그런데 이게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비극을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비극의 장사다. 비극을 상품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 언론이.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이 이뤄졌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정말 뭐 우리 사회에 좀 고쳐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좀 드러났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짚는 기사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건이 나오면은 그것만 이제 주르륵 베껴 쓰고 달려 쓰고 막 이렇게 그 보도 행태를 좀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몇 차례 이제 논쟁이 됐었고 또 문제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태가 왜 바꿔지지 않는가 좀 언론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취재를 근거로 해서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독자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랬고 이건 이런 상황이었고 이건 이렇게 결론이 났고 앞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예정이다라는 것들의 정보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취재를 바탕으로 한 기사가 아니라 중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중계였으면 그나마 우리 눈을 대신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했어야 되는데 중계가 아니에요. 중간에 컨버트가 있어요. 컨버터가 있다고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기자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어떻게 소설해야 더 많이 읽힐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넣어야 되는 소설어라든가 부사를 안 넣고 쓰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됐고 가짜 뉴스도 생산하게 된 거예요. 중계 쓰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핸드폰 나왔다. 오케이 핸드폰 나왔다. 근데 친구의 핸드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계가 쓰다 그나마 다행인데 중계도 아니었어요. 근데 언론사마다 다 데스크가 있고 데스크의 검열을 받아서 이게 보도가 생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데스크가 이런 일들을 지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선배님 그것도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약간 데스크들 덜 개입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왜냐면 거기서 이제 1초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먼저 잘 쓰느냐. 그때는 주로 데스크는 뭐죠? 그 현장 뭐 그걸로 담당된 기자를 냅두는 성향이 더 강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데스크가 오히려 더 이걸 제대로 취재를 해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더 취재를 해보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반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양질의 기사가 나온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렇죠. 그 일전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뉴스 소비가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메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뭐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으로만 이제 뉴스를 접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마감 가져오거나 시간이 있었죠. 네네.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올려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템을 가져오거나 뭐 기사를 써서 가져오거나 혹은 어떤 취재 결과를 가져와서 보고를 하면은 이 취재 결과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는 그 데스크들의 이런 데스킹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뭐 사실 그 인터넷 기사로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기자가 재량껏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바로 올리게끔. 네, 그러니까 데스크가 거쳐서 데스크가 확인을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기자가 자기가 작성을 하고 그냥 올리는 일들이 많고 또 그렇게 이 큰 언론사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시각각으로 기사가 쏟아지는데 이 많은 기사들을 데스크가 소화를 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막상 이제 그건 관련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사를 생산하라고 닥달을 하는 게 오히려 데스크의 역할이 돼버린 좀 그런 반대로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의 댓글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못 믿겠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나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언론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언론 자체가 직접 수사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게 뭐냐면은 언론은 사실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 기사를 쓸 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기자들이 이제 경찰이 취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막 취재하고 뭐 그러다가 뭐 쫓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새로운 팩트를 구하기도 그러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처럼 이게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수사기관의 이 좀 그 과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뭐 기사를 써야 하는 게 좀 원칙적으로 당연한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다르게 생각한 거 뭐냐면 언론이 수사권이 없지만 지재권이 있고 그 지재권이 생긴 것도 뭐냐면 국민이 알고 싶은 건데 정부가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 국가기관이 제대로 알리지 않다면 그때 이제 언론이 대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알려주는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깨트리지 않는 한에서 오히려 좀 약간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좀 약간 새로운 진실들을 열심히 개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미 언론 덕분에 뭔가 새롭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미 뭔가 스스로 발생되고 있는데 언론이 그것을 우리한테 자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수사했으면 좋아요. 오히려 수사했으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죠? 네, 지금 뭐 부검 결과도 아마 뭐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특정한 범인이 사실 정해져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언론에서 뭐 어떤 취재 결과가 아니라 그냥 좀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유족은 당연히 의심할 수 있고 유족은 당연히 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를 해놓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본인이 하면은 물론 그게 이제 기사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뭐 언론이 이분의 뭐 그 충분히 이제 그 자기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을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자면 언론도 일정한 장사관을 생각하자면 레스토랑 아저씨 아니고 의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왔을 때는 나 발이 아파요 이 약을 주라고 했을 때는 의사는 보고 그거 아닌 약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언론이 사실은 우리가 듣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얘기를 쓰려고 한 거지 우리가 들었을 때 불편할 만한 얘기를 거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중을 좀 약간 만족시킬 만한 기사를 쓰는 거 아니고 대중이 생각하지 못했던 오히려 대중이 봤을 때 불편할 수도 있는 것들도 찾아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9907님 기자들이 소설가가 되어갑니다. 인성과 직업교육이 필요할 듯합니다. 2081님 기자들에게 입맛이 딱 맞는 사건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기에 당사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6317님 언론이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전에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정말 생생합니다. 신속하기보단 정확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를 더 다뤄야 되는데 짧게 좀 살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 관련해서 관련된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뭐 사회 환원, 뭐 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장도 많았고 막 너무 과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정상훈 기자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뭐 일단 기부를 했다는 것 자체를 폄하를 할 생각은 뭐 전혀 없습니다만. 근데 좀 이게 언론의 보도가 좀 과한 측면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그 13년 만에 약속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근데 사실 이 13년 전의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건희 회장이 수사를 받을 당시에 일종의 이제 그 범죄로 그러니까 2004년에 나 이거 기부할게라고 약속해놓고 14년을 미뤄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고 또 당시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한 수익이 일종의 범죄 수익이었다는 점을 좀 환기를 시켜야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일단 뭐 언론에서는 23년 만에 약속을 지켰다라고 좀 극찬을 하는 듯한 뭐 보도가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산의 60%를 기부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상속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표현이 맞지 그 환원을 했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파 기자도 세금 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세금은 납부하는 거지 기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이걸 그 언론들은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만 기부라고 이렇게 쓸까요? 아직 기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삼성 이제 그 기사들 보시면 사실은 정확하게 뭐 기부라고 하진 않아요. 기부라고 하고 산속세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서술을 보시면 왠지 산속세도 기부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제 물론 이따가도 이제 질문하실지도 모르긴 하지만 그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얘기하세요. 이따가 질문할 시간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건 단순히 기업하고 언론의 밀착 관계보다는 왜냐하면 딴 나라들에서도 언론 그 기업들이 언론들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좋은 기사들을 시키게끔 하는데 주로 보면 그 언론사하고 그 기업의 뒤에서 좀 약간 배경이 있어요. 뭔가 좀 약간. 그러면 이러한 기사들은 언론인으로서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낸 것보다는 삼성과의 여러 가지 무슨 관계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뭐 홍보라든가 뭐 이런 원래 그렇게 돼야 연관된 되는데 한국에서는 삼성이라면 원래 정통에 있었던 그런 논리 방식보다는 논리 이념 싸움에서 삼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기업보다는 이념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이념의 상징 아니면 이념의 상징? 이념, 사상. 아, 이념. 예. 그래서 사상 충돌에서는 삼성이 하나 이렇게 우산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방패. 하긴 그만큼 너무나 많은 기사들을 다루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알파 기자의 말에 조금 첨언하자면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이 과거에 2008년 그 김영철 변호사 폭로 이후에 이 광고를 가지고 언론을 압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판 기사를 쓴 언론들에게 광고를 주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삼성의 일종의 압박에 좀 언론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 쪽에 이제 좀 그렇게 좀 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이른바 이제 장충기 문자 사건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이 시간에 좀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이 먼저 이 삼성 측에 연락을 해서 뭐 자기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좀 부탁도 하고 자리를 달라고 하거나 뭐 잘 계십니까 뭐 하면서 광고를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제 뭐 삼성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언론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지금 지면을 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언론이 전체적으로 아니고 기업마다 지내는 언론이 있고 그 언론하고 그 언론사 특정한 언론 회사하고 그 기업이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그냥 깔 때 있으면 까요.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특정 서양상 그런 언론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대다수의 언론들이 이렇게 삼성에만큼은 관대하지는 않다. 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사상의 충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와치독 시간 오랫동안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참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포탈 문제라든가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앞으로도 계속 다룰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주간 미디어 비평 와치독 정상근 기자, 알파고 신하식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